노영선 서울대 응급의학과 교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교수님 노영선입니다. 계신 대학교 응급실로도 네, 사상자들이 조금 이송됐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도 현장에서 CPR 하면서 이송된 케이스가 2건 있었고 2건 모두 다 안타깝게 사망하셨습니다. 예. 네. 지금 압사 사고로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고 네, 직후에는 80건이 넘는 호흡곤란 신고가 들어오기도 했었는데 압사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압사 사고는 무거운 물건이나 어떤 거대한 것에 깔려서 그 압력 때문에 사망하는 경우를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일반 콘서트장이나 혹은 축구장 같은 곳이나 오늘 사태와 같은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인파가 많이 모이는 곳에서도 이제 작은 사고로 누군가 넘어지게 되면 그 위에 계속 사람이 넘어지면서 사람의 무게를 위해서 눌리면서 호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외상성 질식이 발생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사고입니다. 예. 예. 저희가 들어온 제보 영상을 보면요. 소방관들은 당연하고 경찰 그리고 일반 시민들까지 적극적으로 심폐소생술 CPR을 실시했거든요. 사고 네. 직후에 바로 실시하는 일반인들도 이렇게 전문적인 지식이 별로 없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심폐소생술 얼만큼 중요한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사실 심폐소생술은 매우 중요합니다. 심장이 멈춘 직후부터 심폐소생술을 시행한다면 사실 환자를 다시 심장을 소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이번 사고에서는 아마도 그러니까 사상자들이 쌓이고 하면서 구조하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더 많이 걸렸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 예. 환자를 일단 CPR을 하려면 구조해서 평평한 곳에 눕히고 CPR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그 과정까지가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렸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이렇게 압사 사고를 당해서 다친 분들, 그러니까 압박을 당해서 다친 분들 골든타임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일반적으로 신정지에서 골든타임은 4분 이내에 심장 압박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예. 그렇다면 계속해서 강조해 주신 것처럼 CPR이 굉장히 중요한데 CPR과 관련해서 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경험이 없는 분들, 그런 분들도 일단 심폐소생술을 시도하는 게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매우 중요한데요. 사실 이제 심폐소생술은 많이 직접 교육을 받지 못하셨더라도 예. 방송이나 매체들을 보거나 혹은 종이 광고를 한 번이라도 보셨을 겁니다. 그 환자를 눕히고 가슴 가운데를 분당 100회 정도로 3cm에서 5cm 정도 누르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경험이 없으셔도 일단 시작하는 것이 환자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고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CPR 실제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게 되면은 실제로 구조자에게 그 실시할 때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혼자서 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거든요. 네, 이게 맞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 그게 그 정확하게 한 몇 센티미터 정도 가슴을 압박하는 게 좋을까요? 3에서 5cm 정도 가슴을 압박하는 게 좋고 예. 이제 분당 100회 정도를 압박하는 게 좋아서 사실 그렇게 하면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이제 보통 할 때 2분마다 교대를 하게 되는데 주위에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 혼자서 도움을 요청하면서 시작을 하는 게 좋고요. 최대한 이렇게 사람이 주위에 많은 경우에는 2분마다 서로 교대하면서 그 깊이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 예. 이 사고 이후에 사고 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워낙 골목에 인파가 많아서 아까 제보자 말씀으로는 내가 내 의지로 걸어가기보다는 거의 밀려서 이동했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정도로 사람이 많았고 그렇다 보니까 사고 이후에 구급차가 접근하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제보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현장에서 일반 시민들도 저렇게 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CPR을 실시했음에도 이송 지연이 어떻게 피해를 더 키웠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심장지가 발생하고 나서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가슴 압박 후에 이제 병원에 가서 기도사건도 받고 약물 치료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구급대원들은 현장에서 굉장히 CPR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병원 이송까지의 시간이 지연되어서 약물 치료나 더 심화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아무래도 환자의 생존율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예.
사고가 나기 전에 이런 상황을 막는 게 중요할 텐데 만약에 오늘처럼 인파가 많이 몰린 현장에서 압사 사고를 막으려면 시민분들 개개인은 어떤 행동을 해야 됩니까? 사실 인파가 압사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인파가 많이 몰리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예. 축구장이나 이렇게 인파가 많이 몰리는 곳에서는 반드시 이 압사 사고에 대한 재난에 대한 사전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오늘처럼 이렇게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실 이제 예방책으로는 이렇게 인파가 많은 곳에 가지 않으셔야 합니다라는 예방책밖에 드릴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단 발생하면 압사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뒷사람과 뒷사람에 의해서 밀리기 때문에 내가 힘으로 어떻게 나의 숨쉴 공간을 만들 수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압사 사고 사실 이렇게 대규모 압사 사고가 우리나라에서 보고된 적은 이렇게 흔치가 않아서요. 뭐 얼마 전에 네. 인도네시아에서 그 축구 경기장에서 120여 명이 숨지는 압사 사고가 있었습니다만은 이 부상자들이 발생했을 때 일단은 당황을 할 것 같아요. 당황을 하고 내가 어떻게 조치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종종 콘서트라든지 아까 교수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축구장, 운동 경기장에서 이렇게 압박으로 인해서 압사 사고까지는 아니더라도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그런 환자들이 종종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럴 때 본인은 물론 그런 부상자에게 가장 먼저 급선무는 뭡니까? 사실 이제 이때 이런 압사 사고 때 가장 많이 호소하는 증상은 사실 그러니까 호흡곤란과 다음에 골절상입니다. 오늘도 다리 골절상 환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골절상이 있는 환자들은 사실 이제 부목 같은 거를 대어서 움직이지 않도록 그 손상된 부위가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호흡곤란 환자들은 사실은 산소를 투여해주는 게 중요한데 그거는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그 처치는 아니기는 합니다. 그래서 가장 빠르게 119에 신고하는 것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뭐 산소 캔 스프레이 뭐 그런 것들은 별로 소용이 없습니까? 도움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궁극적인 치료는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인 증상의 완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리고 조금 전 소방 브리핑에 따르면 사망이 150명이었고 부상이 1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지금 부상자들 상태가 파악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데 압사 부상이 어느 정도로 위험합니까? 이제 사실 CPR 상황까지 가셨던 분들은 아마 현장에서 조금 이제 굉장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조까지의 시간이 어쩔 수 없이 오래 걸렸을 수밖에 없어서 예. CPR까지 가셨던 분들은 사실은 이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조금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이제 크게 두 가지 종류인데 이렇게 호흡곤란으로 심장마비가 온 환자들과 그렇지 않고 경증으로 이제 골절상 정도인 환자들은 사실 크게 큰 후유증을 남기지 않고 회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게 이제 눌려서 호흡곤란이 오거나 혹은 다발성 장기 손상이 오게 되면 결과가 좋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앞서서 저희가 제보자 전화 연결을 할 때 제보자께서 굉장히 떨리는 목소리였고 지금까지도 다리가 후덜거린다고 굉장히 네.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기가 어려웠거든요. 네. 그만큼 현장에서 이런 사고 현장을 목격하신 분들은 큰 충격일 텐데요. 이런 트라우마, 이런 것들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저희 이번에 현장이 굉장히 이제 아비규환이었었는데 의료진도 그렇고 소방 관계자들도 그렇고 경찰분들도 그렇고 평소에는 보지 못했을 재난 현장 그리고 이제 수많은 사상자들을 보시게 되셨을 것입니다. 뭐 지나가시는 행인분들도 다 말할 나위 없죠. 네, 이제 지내시다가 이제 예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게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면밀하게 관찰을 하시고
이제 뭐 수면 장애가 있거나 혹은 그 기억이 반복적으로 기억이 난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으시면 반드시 정신과 상담을 받고 필요하다면 약물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겠고요.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제 재난이 발생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미 SNS에서는 굉장히 보기 힘든 그런 영상들이나 사진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의료진뿐만 아니라 보셨던 이 현장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기억을 되돌이키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행동은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의학적인 부분 노영선 서울대 응급의학과 교수에게 들어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